반갑습니다. 엄마의 지혜 엄지TV 엄지맘입니다. 네, 우리 2023년도에 출산을 앞두신 우리 마마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출산용품 리스트를 한번 쭉 정리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 끝까지 보시면서 언제 사야 되지? 몇 개나 사야 되지? 어떤 브랜드 사야 되지?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제가 중간중간 힌트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출산용품은 리스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리스트 제가 공유해 드릴 거고요. 이 리스트는 제가 항목별로 구분을 좀 지어봤습니다. 총 8개 항목으로 구분을 지어봤고요. 그래서 크게는 첫 번째 신생아 의류용품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목욕용품, 수유용품, 그리고 위생용품, 산모용품, 아기 생활용품, 아기 놀이용품, 그 외에 기타 용품 이렇게 구분을 지어봤는데요. 제가 구성해 놓은 표대로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수유용품이 있습니다. 자, 이 수유용품은요, 여러분들이 이 전편을 보고 오시면 분명히 기준이 있으실 거예요. 미리 사실 필요가 없는 용품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출산하고 나서 바로 수유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결정은 돼요. 그런데 나는 모유 수유를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어 놓았지만 막상 출산하고 나니 젖이 너무 많이 나와도 모유 수유를 못하게 되고요. 젖이 너무 안 나와도 모유 수유를 못하게 되고요. 또는 내가 너무 우울해서 모유 수유를 못하게 되는 각종 이유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유용품에 있는 항목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고 미리 기억만 하시고 브랜드 조사만 하시고요. 구매를 미리 해두실 거를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우선 우리 아이가 엄마의 젖을 못 물게 되는 경우에는요. 어쩔 수 없이 분유 수유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분유 수유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유축기도 필요하겠죠. 또 요즘에는 자동 분유를 이렇게 타주는 또 제조기도 있어요. 근데 참고로 이 분유 제조기는 내돈내산 하신 분들이 많이 후회를 하시는 분들도 제가 정말 많이 봤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세척할 때쯤 되면은 안 써요. 잘 써요. 처음엔 정말 잘 쓰다가 이제 내가 이거를 분리해서 세척을 해야 되는 그 번거로운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점점 뒷방으로, 창고로, 베란다실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고민하시고 내돈내산을 할지, 선물해달라고 할지, 아니면 중고로 살지, 아니면 그냥 사지 않을지 이런 거에 생각만 하시고요. 미리 사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생아 젖병도 내가 모유 수유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많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젖병이 아이가 딸꾹질을 하는 경우에 또는 엄마가 병원에 가거나 외출을 하는 경우에 엄마가 워킹맘이어서 출근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유축해 놓은 것을 먹이거나 분유를 타서 혼유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만 사용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젖병이기 때문에 미리 모유 수유하시는 분들은 많이 사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아이가 100일이 지나게 되면은 점점 이 먹는 양도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신생아 때 쓰던 작은 젖병을 쓰지 않고 큰 젖병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신생아 젖병을 많이 살 필요가 전혀 없다 말씀을 드리고요. 젖병 필요한 개수의 평균 숫자들은 제가 기입해서 리스트에 함께 적어 두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모유 저장팩 진짜 절대 사면 안 되는, 미리 사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모유 수유를 할 수 있을 거라 확신을 하시면 안 됩니다. 참고로 엄지맘의 경우는 이 모유 저장팩을 괜히 오바해서 200장씩 샀다가 나중에 사골, 멸치 육수, 그리고 아이 이유식 할 때 그 각종 육수들을 저장해 놓는 팩으로 요긴하게 쓰기는 했으나 하지만 원래의 용도였던 모유를 저장하는 용도로 쓰지는 못했다라는 후문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얼마나 또 요즘 하루면은 배송이 됩니까? 이렇게 빠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니까 미리 구매하실 필요가 없는 항목 중에 하나고요. 하지만 수유용품에는 신생아 젖병, 젖꼭지, 유축기, 젖병 소독 할 수 있는 이런 솔들이 있고요. 모유 저장팩, 그리고 분유, 수유 쿠션, 수유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수유 쿠션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수유 쿠션과 역류 방지 쿠션을 함께 쓸 수 있는 이 일체형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인형처럼 생겨가지고. 저는 이렇게 좀 가성비가 좋고 공간도 차지를 덜하는 그런 출산템들이 정말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수유등 같은 경우에도 굳이 사실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가습기나 또는 침대맡에 이미 어느 정도의 수유 등 용도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준비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드등들이 집에 있다면은 굳이 수유등이라고 별도로 구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카테고리는 산모용품인데요. 이 산모용품 같은 경우는 출산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셔서 출산 가방에 딱 챙겨 놓으셔야 되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항목들로는요, 산모 패드, 그리고 오버나이트 크기의 큰 생리대, 수유 브라, 나시, 수유 패드, 회음부 방석, 좌욕기, 산후 복대, 손발 보호대가 있는데요. 근데 이 중에서 제가 좀 몇 가지 리스트는 굳이 미리 사지 마시고 출산 후에 또는 어떤 출산 방식으로 할지 결정이 되시면 그때 구매하세요 라고 추천드리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수유 브라, 나시, 수유 패드, 네, 요 두 가지는 우리가 모유 수유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내가 언제 어디서든 빠르게 똑딱 하고서 이게 브라를 풀어서 우리 아이에게 수유를 해야 되고, 이런 수유 브라나 나시는 내가 모유 수유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겠죠. 분유 수유를 하는데 굳이 살 필요가 없는 항목입니다. 또한 내가 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데 수유 패드를 굳이 구매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회음부 방석과 자욕기 같은 경우는 내가 자연분만을 했다, 자분에 성공했다라고 하시는 우리 산모님들이 필수템으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빠르게 회음부 부위가 상처가 났고 회복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들이 바로 이 자욕기이고요. 또 내가 앉아있을 때마다 그 고통 속에서 나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회음부 방석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내가 자연분만을 하겠다 결정이 되시거나, 또 물론 상황이 가봐야 알겠지만 나는 유도분만을 이제 수술을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굳이 구매해서 사용하실 필요가 없는 항목 중에 하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전 가구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아마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젖병 소독기 있어요. 이거는 필수입니다. 사실 우리 아이가 젖병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점점 더 크면서도 우리 유아 식기, 이유식을 하는 동안에서도 각종 식기류들, 또 우리 아이 입에 들어가는 치발기, 물고 빨고 하는 모든 장난감들도 소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꽤 오랫동안 잘 썼던 이 용품 중에 하나가 바로 젖병 소독기였어요. 젖병 소독기 같은 경우는 과거 예전 제품은 램프를 교체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최근 신상품들은 램프를 교체하지 않고서도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거는 모델마다 여러분들이 중고 제품으로 구매를 하셔도 괜찮다라고 추천드리고요. 분유포트, 아기 침대, 네, 그리고 우리 젖병 건조기 이 정도가 되겠는데요. 아기 침대 같은 경우는 선물을 받는 경우도 있고 물려받는 경우도 있고 중고로 구매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엄지맘은 개인적으로 새 제품을 대여해서 사용을 했었어요. 왠지 중고 제품은 조금 우리 첫째 아이인데 그쵸, 기분 탓이었지만 둘째를 낳는다면은 저는 과감하게 중고를 사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중고나 새 제품을 사는 것보다 제가 대여를 선택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기사님이 직접 오셔서 그 큰 침대를 직접 안전하게 설치도 해주시고 수거도 해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직접 조립해야 되고 또 남편이랑 신랑이 해야 되고 이거 사서 가지고 와야 되고 그런 번거로움 없이 전화 한 통에 바로 날짜만 지정하면은 와서 설치해준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고요. 또 새 제품을 대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고요. 가격을 비교해보니 우리 아이가 신생아 정도만 사용할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침대나 바닥 생활을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사용 시기를 한 3개월 정도로 짧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다음 의류 카테고리죠. 이 의류는 선물을 진짜 많이 받아요. 우선 베넷 저고리를 굉장히 많이 사는 이런 산모님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베넷 저고리 7, 8개 사서 뭐합니까? 빨래만 많아지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베넷 저고리는 한 3, 4개 정도 추천을 하고요. 오히려 사겠다라고 결정하신다면은 상하이가 함께 있는 내복을 추천드려요. 내복 사이즈가 한 70에서 75 사이즈 정도라고 한다면은 그냥 위에 상의만 단추 채워가지고 쓰시면 베넷 저고리처럼 쓰실 수 있고, 팔은 소매는 조금 걷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복을 오히려 사는 게 훨씬 더 오래 잘 입힐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베넷 저고리가 물론 처음 한 달 동안은 편안하죠. 근데 또 자주 빨래를 하게 되고요. 매일매일 빨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많이
뭐 7, 8장, 10장 이렇게 사두시 마시고요. 3, 4장에 또 병원에서도 줘요. 산후조리원에서도 줘요. 분명히 지인 누군가는 선물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많이 살 필요는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바디슈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기 배꼽이 떨어진 다음부터 입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꼽이 보통은 산후조리원에 있는 기간 동안에 떨어지죠. 이게 2주 정도면은 우리 아이가 배꼽이 다 떨어지고 깨끗하게 이제 소독을 하면서 이런 바디수트도 편안하게 입힐 수 있는데요. 바디수트는 위에서부터 이 기저귀를 가는 데까지 다 똑딱이로 된 것을 추천을 합니다. 단추보다는 묶는 것보다는 뚝뚝뚝뚝 똑딱이가 편안하고요. 구매하실 때에는 아이 살이 닿는 곳 안쪽에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없는지, 아무래도 이렇게 똑딱이가 단추가 달리면서 조금 불편한 감을 주는 그런 의류 브랜드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메쉬 소재를 구매를 하시는 게 좋고요. 우리 겨울 아이들은 면 소재를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름에 태어났다라고 해서 덥긴 하지만 집안의 온도가 막 에어컨도 안 틀고 찜통 속에 있지 않아요. 겨울에 태어났다라고 해서 시베리아 한복판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에어컨과 난방 생활을 할 거니까 적정 온도 내에서, 하지만 그 계절에 따라서 외출도 있을 수 있으니 아이가 땀 흡수 또는 보온 효과가 있는 소재를 적절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손발싸개 구매하시는데요. 우리 손싸개는 아이가 얼굴을 긁을 수 있고 또 아이 손에 의해서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손싸개를 해두죠. 그리고 발싸개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하나에서 2개 정도만 구매할 걸 추천드리고 오히려 양말 세트를 구매하셔서 오랫동안 쓰실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속싸개와 겉싸개, 이것도 이제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몇 개나 사야 되나요, 엄지맘?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개인적으로 겉싸개는 진짜 쓰지 않았습니다. 겉싸개는 이불 요로 썼었고요. 외출할 때 그냥 추울 때 돌돌 말아서 사용하는 정도? 근데 그때에도 우주복이 훨씬 편했기 때문에 진짜 겉싸개는 제가 살 필요가 없었다는 생각을 해요. 특히나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한여름 중복에 태어난 아이에게 겨울용 겉싸개를 구매해가지고 진짜 땀 삐질삐질 우리 복덩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이렇게 저처럼 계절감 없이 구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속싸개는 여러분들이 구매를 많이 해두시면요, 목욕 타월용으로도 쓰실 수가 있고 이불 위에도 한 겹 더 깔아서 놓을 수도 있고 블랭킷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 나중에는 아이가 다 큰 다음에는 저는 이 소재가 너무 좋아서 걸레로도 사용을 잘 했다는 그런 후문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속싸개 같은 경우는 개수를 좀 넉넉하게, 여러분들이 자주 빨래를 하고 또 잘 마르기도 하지만 그래도 넉넉하게 구매하셔도 된다라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출산용품 리스트의 일부를 알아봤는데요. 남은 용품 리스트도 여러분 다음 편에서 엄지맘이 꼼꼼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에 안내드렸던 출산용품 리스트 여러분 요 아래 네이버 카페 들어가시면은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오셔서 활용하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